이번 주는 우리 지역의 어떤 이슈를 분석해 볼까요?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다뤘던 한전공대 설립의 밑그림이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전공대 설립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인데요. 네. 이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중간 용역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은 학부생 400명, 그러니까 학부생 400명과 대학원생 600명 등 총 학생은 1000명이고 교수는 100명, 네. 그리고 부지는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2년 개교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사실 당초 계획안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예측하기를 한 150만 제곱미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규모가 좀 줄었고요. 예상했던 정원 수도 예상했던 겁니다. 네. 사실 포항공대가 약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지역민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포항공대 수준은 조금 안 되더라도 그 부근에 좀 되지는 않을까 했었는데, 이 최근에 중간 보고서 내용만 보면은 부지는 소폭 줄었고요. 네. 정원 수는 매우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설팅 결과 설립 타당성은 크지만 앞으로의 이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서는 방향 설정과 또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좀 어떻게 또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네. 설립 타당성은 크다. 네. 이 말은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또 한전의 미래 에너지 주도권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한전공대의 특화대학의 설립은 맞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방향 설정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사실 지금 학력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또 사실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또 여기에다가 다른 대학과의 또 한전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전제를 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좀 상당 부분 관여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한전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의 차원의 어떤 조직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자체의 지자체에서 어떤 각종 뭐 인프라 조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네네. 들고, 보고서에 제한된 규모와 또 시기에 맞출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지자체 협조가 절대적이거든요. 네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함께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좀 빨리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네. 이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수진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대우와 지원을 좀 약속을 했다 이러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 중간 보고서에서 나온 이제 그 내용인데요. 네.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약 한 연봉 4억 정도를 보장을 하고 연구를 위한 그 시드머니도 한 10억 정도 이상을 좀 제공을 한다 하는 것인데요. 네, 네. 사실 이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기술대학의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 과학기술대학 교수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고, 네. 여기에 연구 시드머니도 국내 평균 대학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 네네. 규모 되면. 그리고 또 학생들의 학비와 또 기숙사비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의 배경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 상태에서 네. 후발 대학이, 그리고 또 특수 이렇게 전문 대학으로 해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네. 한전공대 이 설립 시기와 규모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제 또 입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한마디로 이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해답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네네. 그 내용에 보면은요, 입지는 먼저 지역이 좀 결정해달라. 다시 말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해서 네. 타당한 입지를 결정해달라 하는 일안을 냈고요. 네. 만약에 이 지역이 결정을 못한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부지를 선정할 테니, 이런 선정하는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좀 추진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합의를 해서 부지를 마련하든지 네.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네. 해서 거기서 결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좀 결정을 하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좀 이렇게 과열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네네. 이제 사실 지자체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너무 이게 과열 경쟁이 지금 심화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한전 공대는 딱 이제 예를 들어 2024년, 24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가 선정이 돼야 또 학교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는데 과연 이 제때에 시와 도가 합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2019년 초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네. 과연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될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을 위한 대승적인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제 2022년이면 불과 5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또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중간 보고서라 그랬잖아요.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서인데 이제 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해서 아마 보고서는 이달 올해 말까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나올 예정이고 있고 또 2019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입지 선정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좀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사실 이번에 중간 용역 보고에 대해서 좀 불만이면 불만, 또 부족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그 다양한 목소리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전공대에 오려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좀 뚜렷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등 이 세밀한 교육과 방향성 제시도 좀 더 이제 필요한 보입니다. 물론 네. 이것은 이제 최종 용역 보고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 체계가 제대로 좀 갖춰져야 하겠고 특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포함한 나주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보다 좀 더 힘을 좀 모아줘서 빨리 좀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아파트 가격 이야기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이야기려니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광주도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양극화도 양극화지만 일부 지역, 특히 봉선동과 광주 봉선동이죠. 네. 봉선동과 광산구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금액과 규모 면에서는 다소 적지만 일부 봉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사이에 뭐 5억 원 정도 올랐다. 이런 네.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 집값이 미쳤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최근에 간부회의에서 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네. 지시를 할 정도로 네. 근래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아주 급등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광주 남구와 광산구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제 봉선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네. 광주 전남 이제 포털 그 부동산 포털이라고 하는 사랑방 부동산에서 주요 아파트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봉선동과 수안동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사이에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네. 물론 뭐 봉선동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네네. 특정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있었었고 또 편차마다 있을 수가 있지만 보니까 한 30에서 60%가량의 상승세가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봉선동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45평 기준으로 해서 7개월 만에 5억 원짜리 이 아파트가 12억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남구와 광산구 두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가 이렇게 뚜렷한 건가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봉선동과 수안동 아파트 값이 뜰까? 이게 전문가들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문가들 좀 취재 좀 해봤고 네. 많은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결론은 비정상적인 것 같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집값인데 짧은 기간에 급등한 것은 좀 일부 투기꾼들이 좀 내려온 것도 아니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수요가 몰린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봉선동과 수안동 지역에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에 따른 그 여유 자금 영향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부동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주식 시장이나 저축으로 가지 못한 자금도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있고 또 일부에서 학군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마지막으로 제 생각하기에 이 지역은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2, 3년 내에 최근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광산구와 남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구와 북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세입니다. 동구 네. 같은 경우에 이제 학동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일부 특정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네. 다른 대부분의 지역이 좀 안정돼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의 아파트가 물량이 많은 데다가 신규 아파트 공급도 활발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지금이라도 좀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심리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파트 값은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는 이제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네.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사실 광주 지역 특정 아파트 같은 거래되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투자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도 사실 2, 3년 전부터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사실 광주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약 105%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교적 안정권으로 보는데 네. 또 앞으로도 공급 여력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해도 8천 가구가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요. 내년에도 만 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급등할 요인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8월 27일이죠. 정부의 규제 대상 지역에서 이제 빠진 것도 감안을 하면 하락 요인도 별로 없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있어서 즉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소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주춤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늘 그랬듯이 과열되는 것 뒤에는 뒤탈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열되기 전에 합리적인 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